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부안약품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일 3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부강약품이 전일 그 금요일 날 상한가에 드디어 안착을 했죠. 안착을 하고 나서 저도 사실 상당히 좀 오늘 아침장이라고 하면은 9시부터 9시 반까지 좀 거래를 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이 사이클 안에서 이제 좀 거래를 했었는데 이 아침에는 좀 변동성이 또 전일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니까 아침에 좀 변동성이 좀 좋았단 말이에요. 아래 위로. 저는 어느 정도 변동성만 있으면은 또 거래를 하는 편인데 저도 한 네 번 정도 진입을 해가지고 네 번 정도 다 수익을 냈어요. 네, 수익을 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일이 좀 있어가지고 9시 반부터는 거래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뭐 이것도 거래하고 뭐 그 외에 오늘 거래해 볼 만했던 게 이제 MVH 코리아 뭐 세원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했었는데 아무튼 부각약품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쫓아서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점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고 자, 제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자, 지지해줘야 말씀하시더니 말씀 그대로 지지받고 상한가를 갔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예. 뭐 이건 부관약품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마다 다 중요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자리만 좀 체크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거래 기회를 주기도 하고 뭐 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또 쫓아서 살 자리도 분명히 있고 그렇긴 한데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종목도 저는 10월 달부터 이 종목을 했거든요. 거의 10월 달부터 뭐 12월 달 거의 매일 같이 했어요. 이 종목. 이 종목 매일 같이 하고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도 틈틈이 했고요. 했고. 네, 재밌었죠. 최근에 영상을 올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회수가 잘 나오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날 방송을 했을 때 조회수가 200인가 300인가 나왔어요. 원래는 한 3천? 2천에서 3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와, 전 올려드리고 나서 와, 이 종목 이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나?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박셀바이오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갑자기 욕을 안 먹다가 제가 갑자기 욕을 먹거나 조회수 잘 나오는 종목이 갑자기 조회수가 안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슈팅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이런 종목이 그렇죠. 이런 종목이 부각약품이 사실 작년 한 해 상당히 핫했던 종목도 맞았거든요. 핫했던 종목이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상한가 가니까 다시 뭔가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전에도 그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똘끼가 다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어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 똘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소식도 상당히 핫했죠. 임상.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의 임상 이상 완료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치료 효과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면은 보건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근데 뉴스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똘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뉴스 보고 사고 팔고 하면은 늦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쉽지 않다. 뉴스 보고 저는 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다. 그랬죠. 레보비르를 알고는 있지만 레보비르가 뭘 할 건지는 모른다. 그랬죠. 네. 왜냐면은 뉴스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항상 그랬죠. 여기서 얼마나 따분했습니까? 저 근데 이때 당시에 리뷰 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할 말도 없는데 맨날 이 레보비를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날 10월 달부터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이때부터 10월 6일 뭐 이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 볼 때 여기서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레보비를 얘기 절대 안 하죠. 레보비르가 뭐야.
네, 갈 때 되면 알아서 가고 못 갈 종목이면 절대 못 간다라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주식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펀드멘탈이나 아니면은 이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일 진행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자꾸 제가 예전에 전문가 생활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역시도 많이 배우고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이게 종목을 가지고 이 회사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세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딱 내가 보는 것만 보자 딱 이 생각으로만 종목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네. 아무튼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신기하죠. 예. 왜 저항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내가 만약에 초보자나 아니면은 추격 매수, 돌파 매매를 할 거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돌파되고 나서 사는 게 맞다. 돌파 매매 할 거면은. 근데 내가 만약에 어중간하게 돌파한 것 같다라고 사게 되면은 여기 끄터리에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예, 끄터리에 물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죠. 자, 왜 오늘 저항 받았는지. 네. 제가 왜 지난 금요일에 쫓아가서 살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로그는 꿈을 보게 되면은 조금 애매하죠. 예, 약간 이격도가 있고 이것보다는 약간 이런 추세선에도 걸리는 부분들이 또 있죠. 예, 추세선이 이런 데에서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종가상 돌파가 또 안 나왔고 약간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더 명확해질 수 있죠.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드라이브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은 여러분들 선형용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선형용금 차트 많이 보잖아요. 이거 예. 이거죠.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에서 저항받은 거죠. 딱. 예. 예. 딱딱딱 잘 맞춰줘요. 그래도 주체가 정말 그래도 운전은 깔끔하게 합니다. 예.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오차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보면은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선을 딱딱딱 딱 맞춰줍니다. 예. 주차를 정말 깔끔하게 해요. 예, 주차를 정말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마 여기를 좀 돌파 여부를 보게 될 것 같고요. 예, 매수세는 자 여기서는 특징이 매수세가 정말 강하다. 예, 정말 강하다라는 게 특징이죠. 굳이 이 녹색 선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보면 이 수평 매물대 있죠. 예, 수평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매수세는 강해요. 매수세는 강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 근처에서는 매도세도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와 매도세. 근데 이제 지금 아무리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시세가 크게 나왔다라고 말하기가 무리가 있어요. 시세가 크게 나온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역삼각형 수렴이라고 하죠.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디센딩 트라이앵글. 역삼각형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시세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직전 고가나 아니면 그 이상 투더문 하기 위해서는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쫓아서 돌파 매매를 하거나 돌파 이후 눌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이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가지고 한 10초 뒤, 뭐 1분 뒤에 수익 주면 팔고 약간 이런 트레이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약간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조금 안착 여부를 보고 나서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내가 여기서 잡지 못했다. 결국 여기서 잡은 사람들도 리스크를 설정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런 데서 잡는 사람들도 리스크를 설정하고 들어가요. 어디? 이런 수평 매물대보다 약간 아래따 손절가를 걸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여기서는 다르죠. 여기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쫓아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어, 박스 상단 그리고 이 밑을 박스 하단이라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네, 박스 하단. 그다음에 여기는 박스 상단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스권 하단, 박스권 전략을 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단에서 사가지고 상단에서 팔고, 상단에서는 뭐 공매도가 가능한 사람 공매도 때 때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싶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추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구간 위에서 노는 게 좋겠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실제로 이건 쌍바닥이다, 돌파, 네, 이 정도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구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딱 이 정도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좀 진짜로 갈 건지 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게 북경약품을 저도 10월 달부터 10월 초부터 리뷰를 했는데 조금 좋게 갔으면 좋겠죠, 저 역시도. 근데 워낙 똘끼가 다분한 종목이라 한번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송구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 같고요. 3월달 첫날이죠. 네, 그래서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SJ 솔루션, 그리고 K사인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2,9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985원, 손절가 2,7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